예, 안녕하십니까. 제3회 상고사 토론회의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윤용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이 본래 6시까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은 1시간 50분 정도 시간이 1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이 한 50분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발표를 다 하시고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하시고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가 답변을 하신 분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토론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을 일부 더 듣는 게 있고 또 질문하신 그 토론자가 발표자의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여기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발표자나 토론자를 불문하고 아까 김종서 선생님께서 신백강 선생님께 질의를 드린 것과 같이 서로 이제 교차해서 또 질의를 하는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 자리해 주셨는데요. 또 청중에 계신 어르신들께 또 질의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바쁘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제가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우선 아까 그 신백강 스님의 답변에 대해서 박준영 선생님이 조금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울러서 이유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유석 선생님께서 김종서 선생님의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신백강 선생님에 대한 어떤 질의를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백강 선생님한테 아까 신박 선생님이 이미 다 본인의 그 시간을 다 할애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하긴 했지만 사실은 오늘 토론 시간을 30분씩 드린 데는 오늘 김종서 선생님도 질의의 토론의 대부분의 내용이 선생님 자신의 연구 성과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런 자리는 지금 뭐 표현상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른바 그 제야에 계시는 여러 연구자들이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없고 또 전문적인 논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받아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학계의 연구와 대등한 그런 논문 작성법이 잘 안 돼서요. 그러다 보니까는 단행본을 출간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이제 의사를 전달해 왔는데 또 그런 책들이 서가에 있어도 잘 눈에 띄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10분이든 20분이든 본인이 그동안 많이 공부하고 발표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설명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김종서 선생님한테도 30분을 할애한 이유가 사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론 시간에 신백한 선생님도 교차 토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시면서 아까 혹시 미진한 바가 있으면 좀 더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박준영 선생님 먼저 그 제 질의와 그 다음에 이유석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죄송하지만 5분 정도로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발표 토론을 하고 나서 발표자의 답변에 대한 재발 문제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종합 토론을 기대하고 있던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김종호 선생님과 견하고 같습니다. 그 무경총석 그 얘기, 압록강이며 뭐 그쪽 한반도에 남남 조선 현도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료들을 다 제치고 조선을 하나만 볼 것이냐,
물론 통전, 태평 환후기, 통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료의 해석의 문제, 이거를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 그 두로공 신도비에 보면은 조선 미자지 공릉, 예, 물론 제가 띄어 있는 거를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료에 보이는 조선은 기자가 봉한 나라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기자 동래설과 연결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비문을 이용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중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기자 동래설, 동북공정의 논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만이의 해석은 여태까지 만이를 그렇게 해석을 한 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반 명사로 해야지 그거를 앞쪽에다 강조하면은 나머리고 북쪽에다 이리다 강조하면서 이것만큼 자의적인 해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 뭐 구체적인 건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이우석 선생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연이 이제 진계 침략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나서 그 천산산맥을 기준으로 그 북동 그 천산맥 이동 쪽에는 토착계 문화가 계속 남아 있는데 이 요동반도 특히 남단 윤가촌 유형에서는 이게 연계 문화도 나오고 토착계 문화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조선도 연도 아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제3의 정치 세력을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거기에 뭐 진번이라든지 뭐 인들연의 다른 뭔가 정치 세력을 두는 건지 그쪽 기존의 그 세력들이 연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거기를 뭘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예, 지적하신 거에 대한 오늘 선생님께도 5분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조선 문제, 그 문제는 기자라는 분이 실제 했다. 또 조선으로 왔다. 그거는 뭐 물론 기록에 있는 겁니다. 단 그 기자가 대동강역에 있는 평양으로 왔느냐, 요서에 있는 고조선의 서쪽 그 변경 그쪽으로 왔느냐, 그 문제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기자가 고죽국 옆에 있던 그 고조선 서쪽 변경에 거기에 왔다. 그런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 대동강역 평양에 와서 기자국을 건설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기자 동네 그 설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이 문제는 그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 동이족이 이제 동이 서용 남만 북쪽 그러면 그게 각기 다른 실체가 아닙니다. 출발이 동이에서 됐는데 서쪽에서 살면 그걸 구분해서 중국 사람들이 서융이라 하는 거고 동이족이 북쪽으로 가면 북적이라 한 거고 남쪽으로 가면 남만이라 한 건데 원래 뿌리는 동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방이나 동방의 그 민족을 중국 사람들이 지칭할 때만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지칭해서 만이라고 할 때에는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아까 남월이나 월나라, 동월 이런 데 만이는 그 남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문헌 기록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금 3분 됐습니까? 좀 더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시간에 쫓겨서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두로공 비문이 이 실린 유자산 집이 명대 이후에 그 만들어진 것이라서 사료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두로공 비문은 문집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비문이 그때 당시에 세웠던 비문이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그 비문이 전해지는 이유는 광개토 대왕 비문이 그걸 탁본해가지고 서예가들이 그 계속 그 필사 공부를 하는 바람에 그 보존됐거든요.
이것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 글씨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서법을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탁본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그 비가 전해왔고 여러 탁본이 전해옵니다. 그래서 그 비가 현재 그 중국 섬서성 함양박물관에 가면 제가 이 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갔습니다. 그 밖에 박물관 밖에 그 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 이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위에가 좀 깨지고 그랬는데 밑에 부분은 판독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을 줄여서 말씀해 주는데 이제 뭐 답변을 더 하실 운영총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총회 뭐를 조선화에 대해서 그 다른 기록을 운영총회에 나와 있는 그 요서 요동 현재 요서와 요동 지역이 다 한나라 진나라 때 그다음에 뭐 다 그 연나라 땅이었고 진나라 땅이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과연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물론 통전에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김종 선생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령 우리가 그 사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가령 평양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그동안 우리는 평양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전부 대동강유역의 평양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경주라든지 무경총회라든지 이런 데 평양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대동강유역에 있는 평양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제가 그 본 바에 의하면 통전이라든지 이런데 고구려 때 평양에서 수도를 정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됐는데 그 안동도호부가 바로 아까 평주에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그걸 평양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대동강유역의 낙랑군 그 평양이라고 해석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평양이지만 어떤 요서의 평양이냐 대동강유역의 평양이냐 일례를 든다면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 신백강 스님 오늘 발표하신 거에 대한 발표와 질의인데요. 아까 김종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혹시 메모하셨으면은 역시 답변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진계가 설치한 5군, 상곡군, 의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여동군 이것을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중국 사람들은 요하 동쪽의 여동군, 요하 서쪽의 요서군 그리고 이제 우북평군이 함성 동쪽, 의양군이 북경 북쪽, 그리고 그 서쪽이 상곡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요서군, 요동군을 현재 연영성 요하 서쪽 동쪽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북평 의양 이제 우북평군을 이제 그 하북성 동남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서군, 요동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런 거는 뭐 당나라 이전의 기록에 의하면 그 현재 요하 요동이 아니고 고죽국 지역이 요서군이었고 또 요동군이었고 그게 서진 때는 평주고 이런 기록들이 뭐 여러 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하 동쪽이 요동이 아니라고 하는 기록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지도에서도 본 바와 같이 5군을 상곡군을 탕록군 쪽에 놓고 조양을 의양군 쪽에 놓고 그리고 우북평군을 이제 지금 그 현재 중국 지도에서는 하북성
동쪽으로 또 남쪽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요서군 요동군을 저쪽 요동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요서군 요동군을 저쪽으로 보내지 않고 하북성 동남쪽으로 위치를 잡으려면 우북평군을 내몽고 쪽으로 약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학계에서도 우북평군의 군청 소재지가 내몽고 영성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 서남쪽으로 보고 있죠. 서남쪽. 그리고 이제 요서군 요동군이 지금의 요하 서쪽, 요하 동쪽이 아니라 이제 발해만 쪽으로 해가지고 천진, 현재 진왕도시, 하북성 고정시 이쪽에 요서군 요동군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정확히 여기서 여기까지 군의 경계고 여기서 여기까지 우북평 군의 경계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연나라가 설치한 5군의 위치가 요서군 요동군이 현재 요하 서쪽 요하 동쪽이 아니고 하북성 동남쪽, 그러니까 우북평군이 내몽고 그 영성현 서남쪽에 있고 요동군이 그 밑에 있고 요서군이 그 옆에 있고 이래서 하북성 서쪽의 상곡군, 하북성 북쪽의 어양군, 하북성 동북쪽의 우북평군, 하북성 동남쪽의 요동 요서군, 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때 그런 구도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연나라 지도나 또 송호종 선생이 고조선 거기에서 그린 거 보면 이제 중국 그 연나라 지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한서 지리지의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해와 갈석산 사이에 그 연나라의 도요지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발해는 발해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발해군은 연나라 때에는 없었습니다. 발해군은 최초로 한 고조가 설치를 했어요. 이 발해군이 그러니까 본래 연나라 때 요동군이 요동군 지역을 한나라 때는 지금 그 발해 요동군이 없잖아요. 그걸 발해군이 요동군 지역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통전이나 수경주나 한서주 같은 이런 그 사료적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평양이라든지 낙랑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요서조선이나 요서낙랑이나 요서고구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 관점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석상의 문제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수경주 사고전서에서는 교정을 다 해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했습니다만 민간에 돌아다니는 것은 오자가 많은 것과 같이 이제 기록 자체가 오자도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중국 사람이 해석하는 그런 관점 말고 우리 눈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서 그 자료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 선생님이 물론 또 하실 말씀이 물론 있을 거로 짐작은 되는데요. 또 김종 선생님의 또 질의를 또 받으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습니다. 김종 선생님 그 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백강 선생님은 제가 정황 조남은 2009년도에 한번 들었어요. 그 당시에 아마
충청남도에서 백제 관련 이제 그 자료집을 크게 냈었는데 그때 아마 심대평 도지사가 아마 그걸 주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심씨여서 그런지 하여간 그때 이제 심백강 스님이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천에 직장, 지금도 인천에 직장이 있습니다만 심쌤이 이제 사람을 저한테 보내서 연창호라는 분하고 두 분을 보내서 저한테 뭐 이러저러한 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는 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 뒤에 이제 몇 차례 뵙게 됐습니다. 그 심쌤 1956년에 저보다 6살 위신 큰 형님이신데요. 원래 중국 문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네, 대만하고 홍콩에서 각각 학부와 석사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연변대학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역사학을 이제 공부를 하셨고요.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율곡과 송나라 때의 신법으로 유명한 왕한석의 경제 개혁 사상을 비교하는 그걸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쭉 그동안 하신 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81년부터 논문 한 30편 정도를 쓰셨고 그 뒤에는 이제 주로 이제 사료집을 많이 내셨는데 우리가 고전국역 사업하는 민족문화 추진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뭐 퇴계연구원, 서해사상연구원 이런 큰 이제 그 번역서를 내는 데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고전에 워낙 해박하신 분이고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고대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단군 관련 사료를 이렇게 발췌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록해 보니까는 2001년도에 제가 어디 국정원에 부탁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공개를 동의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선생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를 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사고전서 오늘도 이제 주자료를 사고 있는 사고전서가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대만판이 처음으로 영인돼서 국내에 소개가 됐어요. 근데 그 워낙 거질이고 봐도 뭐 어디서 뭐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는데 다행히 중국에서 그거를 디지털로 만들어 갖고 쉽사리 검색하게 만든 게 2002년부터 보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제 아마 제일 먼저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신 게 아마 심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사고전서에 나오는 동의 관련 사료를 5권 해제를 포함해서 5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고대사 쪽에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제목에 뭐 제목을 사고전서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한 좀 논란이 김종서 선생님이나 그 박지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고전서에 대해서 나름 그 애착이 많으시고 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사고전서 안에 많은 사료를 풍부하게 쓰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목을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뭐 그렇게 좀 애들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선생님 그 아까 이제 서희 뭐 동이 뭐 남만 남이 많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강조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서이라는 말도 있고 서남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것도 다 동의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부담을 이제 안게 되시니까 그건 많이를 얘기 안 하셔도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은 다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굳이 그건 강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이 연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연나라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제 그 말씀을 주로 하셨고 소왕 때 이제 요동부를 두었지만 정작 그 요동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국의 그 동북에 있는 지금 심양 그냥 그 아래 요양 그 지역이 아니라 북경에서 멀지 않은 나나 근처일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양평 요동군의 양평을 이제 또 그 어디 노령현 그쪽으로 이제 보신 근거로
이제 통전의 안동부 기록을 주로 이제 쓰시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대학 학부 때나 석사 공부 처음 할 때 이제 이른바 제야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글들에 대해서 많이 읽지는 않지만 선생님들하고 저희들이 배운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제야사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글은 거칠지만 그분들이 사료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료를 많이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사실은 신백강 선생님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애를 동안 써 오셨고요. 사실은 제가 제야사학자예요.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있으니까 제가 강단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진짜 제야사학자인데 제야사학자는 놔두고 자꾸들 저보고 강단사학자라고 그러는데 하여간 심쌤님이 이제 그런 노력을 이제 크게 본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근데 오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같은 이제 공부를 이제 해줘서 이제 고전문학을 주로 해오시고 역사학의 이제 훈련을 이제 저희들보다는 조금 이제 늦게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좀 사료를 터치하는데 조금 이제 미스도 좀 있어요. 이를테면은 아까 이제 양평을 노령면으로 보는 거 통전의 기록을 인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안동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동부는 이제 고구려가 당연히 고구려를 멸망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안동부인데요. 그 안동부가 7번이나 이사를 갔네요. 맨 처음에 평양에 있다가 고구려 그 유민들한테 저항이 밀려갖고 요동으로 갔다가 쭉 계속 서쪽으로 갔다 해갖고 북경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 대능화 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전이라는 책은 그 700년대 중반에 만든 책이에요. 760년대. 근데 통전의 원기록은 그 600년대 후반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부터 700년대 초에 이제 지리 관련 거를 정리한 것이 통전의 지리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동부가 처음에 있었던 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한 뒤에 기록이 통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페이지 10이라고 18에 이제 한서에 나오는 연의 이제 영역을 쭉 아까 발갈의 뭐라 한 부분하고 뭐 동물은 어디고 설은 어디 연이 이제 동물 어디고 이런 쭉 이제 이야기 나온 부분이 한서 지리지에 있는데 그는 춘추 전국시대 때 연나라의 영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 유방의 한이 그 한고조가 세운 한이 처음에 12개로 전국을 이렇게 나눠요. 그걸 분야라고 하는데 12분야에 연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눈 거에 그 연왕이 봉해진 그 연국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지 춘추 전국시대 때 존재했던 연나라의 바운더리가 아니다.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나라 땅으로 계산을 하고 설명을 하시니까 뭐 논리에 어쨌든 간에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게 되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만 심쌤 거는 우선 조금 더 시간이 나면 또 말씀을 더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유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김종소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유석 선생님의 답변은 원래 이제 남이 애써 그려놓은 지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쓰면은 그대로 전제했다고 표시를 하고 만약에 그걸 제가 가공을 할 경우는 수정 게재했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향후에 김 선생님이 이 자료를 이 글을 가지고 논문으로 할 때는 충분히 수정해서 하실 걸로 믿습니다. 김종서 선생님이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그 문제는 제가 각조를 달아서 참고를 했다고 여기 각조를 달아놨어요. 그런데 물론 그 글씨는 저희 조선하고 좀 다르게 위치도 다르고 그런데 참고를 해서 해놨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책자라도 내실 때는 조금 더 유의하셨으면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고요.
김 선생님은 55년생이셔요. 저보다도 7살이나 진짜 큰형님이 되십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건국대학하고 서강대학에서 학부하고 석사를 마치시고 2002년에 중앙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고대사 공부를 하시고 그 뒤에 아주 열심히 많은 책을 내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논문은 없고 책을 한 10여 권 이상 쓰셨고요. 아까도 들으셨지만 이 수리적인 거를 가지고 분연의 위치를 좀 파악하는 특이한 방법을 쓰는데 사실 이런 방법은 일본 사람들이 삼국지 동의 전에 일본 고대사의 가장 미스테리한 게 야마대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야마대국이 뭐 1만 몇천 리 떨어져 있다는 식으로 돼 있고 뭐 바닷길로 뭐 몇 리 가고 육지로 또 몇 달을 가고 뭐 동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기록이 돼 있어서 일본 고대사에서는 야마대국의 그 위치를 찾는 게 가장 큰 이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 야마대국의 위치를 찾는다고 지금 김성도 선생님보다도 또 앞서서 이런 이제 분석 방법을 뭐 위성 지도까지 해갖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지만 이게 한번 미궁에 빠지면은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난점이 있지만 하여간 그 우리 학계에서 이 한군역 문제를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이제 그 심사했던 분이 저희 지도교수이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하셔서 2004년인가요? 학위를 하신 게 선생님? 5년. 2000 학위를 하시고 바로 그때 저희 선생님이 책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셔서 일찍이 한번 카피를 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김종석 선생님이 사실은 이유석 선생님 토론을 하는데 적당치가 않아요. 문헌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고학을 하시는 분의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부탁드리는 게 사실 큰 부담을 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유석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비판 별로 없고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이 많고 신백강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선생님 견해하고 다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유석 선생님이 김정수 선생님의 뭐 질의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사실 답변하실 부분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뭐 지금 청중에서도 의견이 좀 있었고 박준현 선생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선생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 3분 안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준영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자료집의 77쪽 도면 7을 같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쟁 이유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역을 또는 문화 경계를 어떻게 잡든 간에 연은 서쪽에 있고 조선은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의 바깥 지역은 모두 하나의 정치체 또는 조선으로만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자료가 어떤 분포를 나타내고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아까 설명할 때 좀 시간이 없어서 역축해서 그런지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죠. 하나는 연문화, 요즘 지역의 연문화, 요동군, 그리고 요동반도 남쪽 지역에 이제는 세영동군문화 계열인데 윤가촌 이용이라고 해서 지역성을 띠는 것, 그리고 요동 동부와 서북한 지역이 상부촌 이용이라고 해서 또 다른 세영동군문화지만은 지역성을 띠는 것, 그렇단 말이죠. 그럼 이 세 개의 문화 또는 문화 유형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가깝고 어떤 것이 더 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확실히 연문화 이 윤가촌 이용이라는 것이 연문화보다는 그 상부촌 이용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요동 반도의 그 기원전 3세기 때 문화라는 것이 요동 동부나 한반도랑 더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정치체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모든 정치체는 중심지가 있고 원래 영역이 있고 새로 개척한 영역이 있습니다. 신라 같은 경우가 한강역으로 진출한 거는 고고학자료나 문헌자료를 통했을 때 6세기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영남 지역을 지배했을 때랑 한강역에 대한 지배했을 때랑
무언가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어떤 방법적인 차이도 있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고고학 자료만으로 현상만을 보았을 때 요동반도 남단 지역의 집단들은 연에 귀속되는지 조선에 귀속되는지 확실하진 않다. 다만 이 문화를 가지고 연의 1300 서변이 연 요동 문화하고 그 바깥에 있는 그 경계라면 연보다는 조선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더 추론을 하려면 자료가 더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한 정치체가 다른 정치체와 연합을 하거나 연맹을 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일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도 하고 복속도 했다가 이탈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3세기 전반이라는 특정 시점으로 봤을 때 어느 하나로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좀 더 증가하면 좀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문헌 사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고고학 자료만 가지고 이런 잠정적인 결론을 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박준효 선생님한테 문헌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배우면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석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청중 여러분들께서 두 분이 질문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전달해 드렸는데요. 김봉열 선생님하고 오중홍 선생님이 질의서를 주셨는데, 오중홍 선생님은 박준영 선생님한테 또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 이유석 선생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 문헌에 대한 부분은 이유석 선생님 답변하시기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고고학에 대한 질문 두 가지 해주신 거에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아닙니다. 지금 다른 분 김봉렬 선생님과 하고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사항은 이미 요지는 전달을 했으니까 좀 듣고 하십시오. 예. 김봉열 선생님의 질문의 논지는 문헌기록, 특히 사기 흉노열전에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략 기원전 3세기 초 또는 연 소왕 때에 북쪽 또는 동쪽으로 진출해서 영역을 확장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 이전 시기인 기원전 350년 경 전후 또는 그때에 벌써 연의 영역이 북쪽으로 확장됐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고조선에 대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토론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여러 선생님께서 또 함께 말씀하신 것도, 고조선에 대한 사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아마 당시대의 사료만 합친다고 하더라도 A4 한 페이지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삼국사기 비교해봐도 그렇고 삼국사기도 그렇게 많은 자료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역사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례에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신에 고고학적 유적이나 유물, 토기편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지배층이든 피지배층이든 모든 사람이 사용한 거거든요. 피지배층이라고 밥 안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질 문화로 봤을 때는 이미 그 300년 경이라는 것 전에 이미 350년 경에 이미 세력을 넓혔다. 영역화가 시작됐다는 얘기하고 영역화가 완성됐다, 세력을 넓혔다, 문화가 동실화됐다, 이런 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중국이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중국이 북방 또는 동방으로 진출할 때 남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물질 문화를 교류를 합니다. 상대방이 도움이 되거나 이익될 때,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적대 세력이건 경쟁 세력이건 아니면 서로 확신하는 세력이든 간에 해당 지역의 물질 문화가 증가한단 말이죠. 연산 산지 일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옥황문이라고 한 곳이.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 문화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영문화화, 중원문화화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연산 일대의 지배층의 문화를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무기를 많이 부정하고 무덤 규모도 크고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9년이 설치했다는 의미는 아닐지 몰라도 이미 옆나라의 세력 범위에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발표문을 보시게 되면은 발표문의 64쪽 최상단에 보시면 어떻게 썼냐면 그 4세기 전반, 그 대략 기원전 350년경 그쯤에 이미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고, 다만 그 영역화는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된다.
그걸 특정한 시점을 딱 찍어서 한 얘기는 아닌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명문 자료가 딱 나와준다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기원전 300년경에는 문헌 자료에 있어서 동호 또는 조선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연산일대가 동호해야 되는데 연산일대 문화는 기원전 7세기, 8세기 말 7세기 초에 시작돼서 4세기 때 전반 또는 5세기 후반 때에 없어져 버립니다. 마지막 도면 하나만 봐주십사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70쪽의 도면 3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도 한번 비판을 해보시라고 일본학계의 지도를 하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인용한 게 아니라 비판을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보다도 무려 100년 또는 200년 기원전 400년경에 벌써 요양하고 침양으로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허황된 얘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물질문화 자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어떤 연대 설정이라든지 그 문화의 범위라든지 경영학 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점점 좀 더 면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저희 재단이라고 하면 저는 재단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 자리를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4차례 지금 할 계획이 오래됐어요. 이번에 3차례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지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고사, 고조선 그 뒤에 시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학계에 이해하고 또는 이제 재화사학계도 물론 스펙트럼이 굉장히 깊습니다. 요새 재화사학이라고 해서 모두 지금 한 방향이 아니고요. 여러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이제 불필요한 충돌을 하게 되고 서로 접점이 없다 보니까 오해를 해서 불필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서로 이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하는 자리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학계 일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소위 말씀드리는 강단사학에 하시는 분들이 저희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들을 하고 대부분이 이제 어려운 고민들을 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자리를 참여를 하면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학계도 이른바 재화사학 하시는 연구자들 과거의 재화사학자하고 다른 게 말씀드린 대로 신백강 선생이나 김정수 선생님이 다 역사학에 훈련을 받은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과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구가 그런 자세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학계에서도 재화사학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고 저희 자세는 학계에서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십사라는 것보다는 저렇게 하고 있구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거림들을 여기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박준영 선생이나 이유석 선생님이 사실은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요동 지역이 아니라 요서 지역까지도 고조선의 문화권 또는 그 문화권이 반드시 영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박준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기 고조선의 도읍지를 이 요서 지역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이유석 선생님은 중심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요서 지역도 고조선 문화권에 확실히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연구자들이에요. 자꾸 이제 하복성도 좋고 더 넓으면 그것도 좋은 문제 나쁜 문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을 찾아내고 그것의 계통과 분포를 정리하고 하는 그 연대를 고증하는 그 방법 그것이 저희 학계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르게 한 30-40년 동안 쌓아온 가장 큰 거예요. 물론 이 계통은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했었어요.
저희가 지금 고조선의 영역을 요동, 요소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된 가장 큰 것은 새로운 자료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비파양동검과 세영동검의 관계를 규명하면서부터 가능해진 거거든요. 처음에는 세영동검은 청천강 이북에서는 한 점도 나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달아와 고조선의 경계를 청천강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그 뒤에 이제 북한에서 죄송한데 시간이 다 됐는데 질문 안 받겠습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예. 질문 받아주시면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질문은 이미 다 전달을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영동검과 비파양동검 관계를 아주 오랫동안 그 계승 관계를 일본 사람들은 비파양동검하고 세영동검의 계승 관계를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계가 노력에 의해서 저희 지금은 학문적으로 완전히 규명이 됐다 이렇게까지 자신할 수가 있어요. 또 요서 지역에 있는 고조선 비파양동검 같은 경우는 요서 지역은 아까 얘기한 산용 동호회 문화라고 보는 것이 일본 학계하고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저희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최근 10년 동안 집중적인 연구를 한 결과 지금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준영 선생님한테도 두 분의 질문지가 들어와 있어요. 우창수 선생님하고 지금 잠깐 말씀 오종용 선생님 두 분의 질문지가 들어왔는데 우선 우창수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 시기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한 10분 빠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는 저기 여기 진행 맡으신 분들은 밖에 좀 시계가 좀 빠르다고 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선생님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하고 오종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질의를 하겠다고만 하시고 내용은 이제 구두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훈 선생님이 어느 분인지 혹시 제가 예. 그 오종호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호하고 흉노하고 조선의 관계를 여쭤보신 거잖아요. 다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과연 같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같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고조선의 영토가 저쪽 그 중앙아시아까지 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르다고 한다면 또 다르고 흉노하고 또 동호를 달리 보면은 또 달라지는 거고. 자, 근데 이제 동호 이전에 사료상에 있는 동호 흉노 이전에 동호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흉노가 동호한테 끔찍을 못하다가 먼저 이제 연한테 공격을 당하죠. 징계에 의해서 밀려납니다. 동쪽으로 쭉 밀려나가고 밀려나다가 그런데도 역시 흉노가 동호한테 끔찍을 못해요. 그래서 뭐 부인까지 왕비까지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일. 예.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나서 동호를 다시 공격을 하고 나서 동호를 물려내고 치고 그리고 오한선비를 갈라주고 그리고 나서 고조선하고 접경을 하는데요. 어디서 접경을 하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요하 근처 그쪽에서 접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흉노의 자비라고 했는데 뭐 완전히 같을 수가 없죠.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뭐 무덤 약수도 전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호와 사교상의 흉노열전에서 동호하고 흉노를 정확하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흉노와 조선이 접경을 한다고 했는데 같은 실체로 얘기했다 한다면 굳이 나눴을 필요가 없겠죠. 사기 조선열전에서 중국인들이 이미 동호하고 흉노하고 조선은 이미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고 선진문헌에서도 이미 다른 걸로 나오고 계속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달리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김봉준 선생님 지금 사실은 주차 저쪽에서 이제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있어 자꾸 이제 재촉을 하는데요. 질의 오지만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여보세요. 제가 저를 해시켜줘야 자꾸 그러십니까? 오종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박지원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동호와 조선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기 흉노열전이나 징계가 동호 일처리를 빼갖고 5개 분을 설치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요동까지 이렇게 동쪽으로 전개를 하잖아요. 5개 분.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동호가 그 사기 흉노열전에는
연말에 북쪽에 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동쪽으로 전개하는지 그것이 일단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박준영 선생님께서는 저번에 지난 6월달에 그 자기는 그 주석을 안 믿는다고 해놓고 그 삼국지 의학의 그 주석은 그 동호 진계 이천리 그분 믿고 전제하고 만번환을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왜 이번엔 주석을 믿느냐 이거. 예, 왜 됐습니다. 돌리느냐. 거기까지 선생님 거기까지. 예. 그리고 저기 영철론에도 조선만 공격했지 이천리 뺏었다는 기록 없거든요. 사료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데도 자꾸 이게 추정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예,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이게 연의 북쪽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동호가 넓게 대상으로 있었죠. 사기 성렬전을 기준으로 해야죠. 거기 그 예. 유철리 뺏었다고 나오니까 예.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으로 전개해야지 왜 동쪽으로 말씀을 전개해야지. 들으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녹음을 끊겠다고 엄포가 와서 이제 그나마 듣지 못합니다. 예, 조금만 들으세요. 그때 지난번에 수경주 얘기했던 그 수경주 얘기는 역도원 얘기는 그 후대 얘기고 삼국지에 실린 위략은 주석은 삼국지보다 먼저 쓴 기록입니다. 위략이.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한 겁니다. 진수가 삼국지를 쓸 때 위략을 참고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략을 본 겁니다. 그리고 동호는 그 위 북쪽에 있다가 밀려났죠. 밀려나가지고 오한섭이 요즘에는 말하면 흥할련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호를 치고 그 다음에 노동을 지나서 조선을 쳤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꼭 영철론에 꼭 이천일이라는 표현이 있어야지만 믿을 거니까. 그 영철론은 기원 전에 나온 정사고 네. 위락은 그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대적으로 어떤 걸 믿을 거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는 영철론 기원 전에 나온 그때 당시에 더 정확하게 영철론에 정사가 아니다라는 그렇게. 그렇죠. 영철론에 나와 있죠. 이철이 없단 말이죠 거기는. 그렇죠. 이철이 없습니다. 그럼 사기는 안 믿을 겁니까? 사학이나 거기는 가장 가깝죠 그게. 사기에도 조선이 조선을 공략했다고 나오죠. 공략했다는 이철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동만 이철이 나오는데 동만 이철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러니까 사료가 당대 사료가 그 사실을 모든 거를 절대화 시켜놓고 그 위에 나와 있는 다른 쪽의 사료들을 그게 없으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믿는 거는 그건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아니 그건 다 선택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익대로 하자. 그러실 것 같으면 다음번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한번 하시길 예, 바랍니다. 신경 좀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토론회가 사실은 뭐 이 만번환을 얘기하더라도 고조선을 얘기하고 싶고 한사군도 얘기하고 싶고 다 얘기하고 싶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론회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아주 구체적인 문제 하나씩 접어보자 해서 이제 왕검성, 폐수, 만번환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펼치다 보면 이제 산이 올라가 버리니까 앞으로 4회 때는 어떤 주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고요. 시간이 모르니까 몰려서 마지막으로 발표자 토론자한테 최후 진술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많이들 오셨습니다만은 제가 평상시 많이 뵀던 분들이 와 계세요. 어르신 여기 김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성곽영과 선생님, 이 민속학 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민속학 할 게 없답니다. 시골 가도 시골 노인네들이 그 지역에서 나온 그 동네 책을 보고 외워가지고 옛날 얘기도 들려주고 거기다 부풀려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새 우리나라 민속학 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데가 없는데 요새 민속학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좋은 필드가 뭐냐? 서울 4대문 안전입니다. 그 중에서도 학술회의에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른바 도시 민속학의 가장 중요한 필드가 학술회의 장소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학술회의를 가더라도 많은 어르신들이 오세요. 제가 늘 느낍니다만은 뭐 저도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하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나이를 듣고 가겠습니다만은 제가 저 나이 때도 저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계에서도 여기 나온 거,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혼자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신 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무슨 학문 외적인 걸 갖고 논의하지 말고 자료를 가지고 서로의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아까 김봉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얘기해 주시거나 오정호 선생님 같이
뭐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씀을 더 들었으면 좋았겠지만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동북공정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외국에서 이 동북공정을 보는 눈이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한국이 참 대응을 잘해왔다는 거죠. 그것은 국가의 조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동북아 역사재단과 같은 국가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과거에 요새는 지금 여러 가지 상편에 의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남북한이 합작해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유적이라든가 고구려 산성을 조사한 바가 있었어요. 그 부분도 좀 발굴을 하고 공동으로. 외국인이 봤을 때는 한국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적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국내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지지분한 그런 논쟁이 사실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굉장히 다른 차원의 논리를 펴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어떤 굉장히 그 기세가 매섭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요새 연나라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연애 문화가 바로 일본으로 간 것 같이 한반도하고 만주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일본으로 간 것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학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번 4번째 토론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제자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